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IMF 때는 엄 때문에 굴러가는데 지금은 영끌비투로 망하겠네요. 빚으로 망하는 건 똑같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젊은들 IMF 모를 겁니다. 보통 나이가 한 40 넘어가야 이제 그 IMF 아실 텐데, 그때가 1997년이죠. 12월.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부도 맞이하면서 이제 그동안 부채로 만들어놨던 게 다 물거품 되면서 그때 사업을 크게 했던 분들, 부채가 많았던 분들이 그 부채가 빚으로 변하면서 쫄딱 망했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지금도 보면 이제 29년 지났지만 지금도 사실 좀 안 좋아질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그 29년 전에 겪었던 IMF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때는 기업들이 좀 방만 개념 많이 했습니다. 사업하시던 분들이 이제 어물 무한정으로 발행해가지고 좀 배째란 식으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 사업하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배째란 식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예. 지금은 사업가도 자본가도 힘들겠지만 진짜 힘든 사람은 개인이다. 지금 개인이 점점 망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꾸 개인들이 일을 벌려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려가지고. 그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끌 비투. 영끌 비투, 뭐 돈 많은 사람이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영끌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왜 비투를 해? 돈은 많이 없는데 뭔가 큰 돈 벌고 싶어서 좀 부를 얻기 위해서 무리를 하는 거죠. 뭐 영끌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뭐 상가 분양이나 아파트 분양 같은 거, 좀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더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물론 그 영끌해가지고 이득 본 사람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득 본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영끌하신 분들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점점 그 원금이자 갚기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집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지 아십니까? 잘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나오기도 힘들어. 그리고 나오고 나서 어디 갈 거야, 이게. 이 집값 오르면 좋은 게 아닌 게, 내가 사는 것만 오른 게 아니라 다 올라요, 이게.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마땅히 집 팔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집이 비싼데, 그 누군가 이 비싼 집 사줘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잘 해줍니까? 잘 안 해주잖아요. 요즘에 은행에서 왜 주담대나 신용대출 안 해주는지 아십니까? 워낙에 못 갚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 빌리는 사람들은 은행에서 신뢰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은행 보면 재방송이나 금융권에 일하시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 대출 받아놓고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제 여심당당 직원들 굉장히 바쁘대. 여심당당이 뭡니까? 줄리어 미드신 대출 담당이죠. 은행이 이제 예적금도 하지만 요즘엔 대출 업무가 더 많을 겁니다. 그만큼 돈이 없는 사람들이 빌려 많이 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빌려간 사람 중에서 제때 못 갚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행 입장에서. 자꾸 쪼아가지고. 그 은행 일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 보면 대출 받은 분들 상태 안 좋은 거 아실 겁니다.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예적금 넣는 사람보다 대출 받아온 사람이 더 많아. 은행 가보면 실제로. 예. 여러분 뭐 1금융권이나 2금융권 은행 가보시면 예적금 창구보다 이 대출 창구의 줄이 더 깁니다. 은행에 10명이 오잖아요. 10명이 프로표 끊으면 한 8명이 대출이에요. 진짜로. 내 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한 번씩 은행 가거든요. 은행 가면 예적금 하시는 분들 보통 나이 드신 분들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대출이야. 대출. 얘기 들어보면 자영업 대출, 신용 대출, 아니면 이제 주담대, 뭐 대출 연장,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더 빌려 온 거예요, 이게. 집이는 불경기에. 왜 돈을 빌려 왔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까 빌려 온 거죠. 그래서 지금 영끌 하신 분들 중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특히나 비싼 아파트일수록. 그리고 B2 하신 분들. 내가 B2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B2 하신 분도 있죠.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 뭐 빚내 가지고 뭐 삼전 한익 주식 산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 빚내서 주식 왜 삽니까?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아니, 뭐 내가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주식을 사는 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투자 방식이 굉장히 좀 광기가 장난 아닙니다. 예. 뭐 올인성 투자는 기본이에요. 가진 돈 전부 다 특정 종목에 다 몰아넣고, 아니면 심지어는 빚까지 져가지고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뭔가 그걸 자랑인 것처럼 당당하게 합니다. 부끄러운 건데. 요즘 보면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뭐 투자 욕심 부려놓고 돈 다 꼬라박고 뭐 양심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옛날이었으면 한 뚝배기 때 맞았을 텐데 요즘엔 그렇게 못하잖아. 요즘 보면 좀 양심에 뿔난 분들이 오히려 더 당당해 이게. 확실히 요즘에 제가 어떤 생각 드냐면, 아, 지금이야말로 빌런들의 전성시대구나. 유튜브에 빌런들 많아. 그 빌런의 컨텐츠를 만든다니까 이게. 옛날 같으면 욕 무지하게 먹어야 되는데 요즘은 워낙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 벌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합리화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과연 갚을 수 있을까? 연금 비투 하신 분들 지금도 힘든데. 저 연끌 비트의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뒤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골로 간다는 겁니다. 아파트 연끌 투자했는데 저거 대출 못 갚으면 골로 가고, 비트 했는데 손실 다 보면 골로 가고, 둘 다 골로 가는 거예요. 왜냐? 올인성 투자, 극단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잘못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연끌 비트라는 사람들이 좀 많죠. 많습니다. 뒤가 없이 사는 분들. 경기가 안 좋을수록 뒤를 봐야 됩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벌이가 적은 사람일수록 뒤를 봐야 되는데, 현실은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더 일을 크게 벌립니다. 일을 크게 벌려서 더 크게 몰락해요. 그래서 앞으로 빚으로 망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빚진 사람 중에 저는 제대로 갚는 사람보다 못 갚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빚 갚는 분들한테 힘 빠지겠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변호사분들도 빚쟁이들 신뢰 안 합니다. 대부분 못 갚는다 생각을 해요. 그 유튜브에 보면 일반 사람이 1억 빚지면 갚기 힘든 이유라고 그 변호사분들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지금 억 단위 빚진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도 뭐 억 단위 빚졌다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한 영상 많잖아. 그분도 잘난 거 없어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건 나이den 나이대로 먹었죠. 그럼 뭐 할 거야 이게 지금 시기에. 어디 불러주는 것도 없는데 무조건 뭐 몸으로 떼우면 되는 건가? 몸으로 떼어도 일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벌어도 얼마 안 돼 이게. 빚을 갚으려면 많이 벌어야 되는데,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일한다 하더라도 내 몸이 버틸까? 아무튼 저는 앞으로 빚으로 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빚을 너무 쉽게 합니다. 지금도 쉽게 하는 사람도 많아. 열심히만 갚을 수 있다? 아니, 경기가 좋을 때 열심히 해서 갚은 사람 별로 없는데 경기가 안 좋은데 무조건 말만 하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이제껏 솔직히 말해서 말하는데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말하는데 실천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말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말인데, 저는 죄송하지만 지금 다중채무자분들, 빚이 많은 분들 중에서 제대로 극복할 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도한 빚이 얼마나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는지 여기저기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리기사님 만났는데 콜도 안 떨어지고 술 먹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옛날 유흥업소 흥청망청 옛말이라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요즘 현실인가 봐요. 라고 적었습니다. 요즘에 다 힘들죠. 뭐 이 시간대 가보면 사람이 많이 없어요. 평일인데. 주말에 좀 사람이 있고 평일이 되면 한산합니다. 밤에 장사하는 이제 음식점 있죠. 뭐 고깃집, 뭐 호프집, 막창집, 뭐 산낙지, 뭐 조개구이 이런데 한산해요. 뭐 사람들이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돈이 없다 보니까, 예. 일을 못하고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한가롭게 밖에 나가서 술을 안 먹는 거야. 예. 분위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좋은 날씨에 술 안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이 시간대 예전 같으면 사람 많아야 되거든요. 사람 많아야 돼. 근데 지금 이 시간대 가면 사람 없어요. 한 10시 넘어가잖아요. 사람 더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술을 뭐 부어라 마셔라 이런 분위기 없지 않습니까? 특히 좀 달라진 게 요즘 젊은 남자들이 술을 안 먹어요. 여자들이 술을 많이 먹고 젊은 남자들이 술을 안 먹어. 네. 제 방송에 술 안 먹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직장 다니는데. 옛날처럼 뭐 술 따라주면 무조건 마셔야 되고 이런 문화 없죠. 그리고 요즘 2차, 3차 문화도 없잖아. 술 좀 먹는다고 꼽주는 문화도 없죠. 옛날에 비해서. 물론 지금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옛날보다 좀 줄긴 했어요. 그래서 요즘엔 뭐 술집 장사를 해도 옛날처럼 막 한 테이블이 6, 7병씩 이렇게 못 팝니다. 보통 술집은요, 안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술로 남깁니다, 술로. 근데 사람들이 술값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다 보니까 이제 술로 남기는 것도 힘들죠,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그 소주 한 병 6,000원 왜 사 먹습니까? 난 이해 안 되는 게, 난 그동안 사람들이 왜 이 술 가격에 대해서 불만적이 안 했는지 의문이야. 나는 그 술 한 4,000원 팔 때도 이상하게 생각 많이 가졌거든. 그래서 술 먹는 사람 물어봤단 말이야. 이거 업소형하고 마트 파는 거하고 다르냐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아니, 그러면 집에 가서 먹으면 이 업소형 소주 한 병 가격으로 3병 먹을 수 있겠네.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소주, 맥주 가격에 불만 제기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먹고, 밖에 잘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리운전도 일이 없죠. 예. 대리운전도 일이 없고, 뭐, 밤 장사도 안 되고, 특히 유흥이 안 되죠, 유흥이. 유흥은 큰 돈을 써야 되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 돈을 많이 못 벌다 보니까. 그리고 유흥의 흥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도 많이 증가해서 보통 남자들이 유흥을 좋아하는데, 유흥과 담 쌓고 사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남자 중에서. 초식화가 많이 된 거죠. 그리고 한번 유흥한데 돈 쓰면 또 돈 많이 나가니까. 그것도 뭐 돈을 벌어야 유흥을 한데 돈을 쓰죠. 이제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이제 유흥적인 문화도 없다 보니까, 뭐, 요즘에 새벽 시간에 보면 술 취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도. 원래 길거리 가보면 이제 몸 못 가눠가지고 뭐 길바닥에 누워 있다거나 주저앉아 있다거나 그러면서 이제 택시나 뭐 대리운전 자는 분도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저 대리기사님도 여유가 있는 분 아닐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대리운전 안 하죠. 보통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이 본업이 있습니다. 본업이 있는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싱글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유부남이야, 대부분. 나 대리운전 기사님 보면 좀 딱해요. 왜냐하면 밖에서 그렇게 일하고 왔는데 또 집에 와서 쉬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그 운전대 잡는다는 게 사실 좀 씁쓸하거든요, 이게. 저러다가 뭐 건강 악화되면 어떡하지? 근데 형편이 안 좋고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뭐 집에 있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대리운전 콜 잡아서 이제 돈 벌려고 나오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저분도 그렇습니다. 저분들도 내가 돈만 많으면 먹고 살만 하면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리운전도 일종의 서비스업이거든요. 값이 많이 당하고 시비도 많이 걸려. 그 손님들한테. 요금 시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욕도 많이 먹고 안 하고 싶어요, 이게. 근데 돈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돈 벌려고 나왔는데 이제 예전만큼 쿨이 없다 보니까 난감하죠, 이게. 이 대리운전이 난감한 게 뭐냐면 그래요.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킥보드나 그 전동 휠이 있죠. 그걸 왔다 갔다 거리는. 왜냐하면 대리운전 쿨이 많아야 나중에 돌아올 수 있어요. 이 대리운전 쿨이 적으면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나중에 대리운전 잡았어요. 멀리까지 갔어요. 그럼 거기에서 다음에 오는 콜을 또 잡아야 돼. 근데 다음 콜이 없어요. 그럼 난감합니다, 이게. 정말로. 네. 그러니까 콜이 없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장소로 가는 콜을 잡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서울 강남에서 저 수의동 가는 콜을 잡아요. 운전했어. 돈 받았어요. 근데 다시 복귀 콜을 잡아야 되는데 그 콜이 없어요. 너무 멀어. 서울 사람도 아시겠지만 강남에서 수의동까지 멀죠. 강북까지. 엄청 멉니다. 아씨, 콜이 없다니까 이게. 복귀 콜이. 그럼 손가락 빨아야 된다거나 그 시간에 택시 잡으면 적자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난감한 거예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 대리운전이 운전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운전하고 나서 뭐 주차도 딱 해야 되고 이제 나오고 나서 또 그 근방에 또 대리를 잡아야 돼. 네. 근데 못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콜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다들 고생하십니다. 앞으로 이제 돈 없고 빚 많으면 사실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안 좋게 생각하기보다 나는 웬만하면 빚 만들면 안 되겠다. 웬만하면 돈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좀 냉정하게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